자, 이 문제 그냥 우선 풀어보면 돼서, 자, fx가 3차인데 fx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다. 3차니까 우선 a는 0이 아니겠죠. 우선 3차라고 했으니까. 자, x는 1에서 극소다. 극소고, 그 다음에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극대를 구하라는 거야. 2024학년도면 2003년도 6월달 평가원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선은 생각을 해봐. 이 3차 함수가 극대극소가 있다는 소리는 뭐지? 3차 함수 극대극소가 있대. 그럼 x축과 프라임이 도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지, 그지? 그죠? 우리는 3차 함수면 문제 최고 차이 일수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극대극소가 있는 상황이, 그지? 그러면 이거의 도함수 f가 이거면 도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0이 되는 숫자, 0이 되는 숫자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내려오고 내려와서 여기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거야. 위로 볼록 이렇게. 최고 차항의 일수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거고 음수면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형태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극소랑 극대를 갖는다는 소리는 어디서 가죠? 프라임이 0이 되는 이 점에서 극대극소가 나오는 거야.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에서 극대극소가 나온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fx가 3차인데 x는 알파에서 극대를 갖는다라든지 x는 베타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우리는 f 프라임 알파는 0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f 프라임 베타는 0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선 이게 출발이야, 알았지, 그지? 당연한 거잖아,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위에 보이는 이 미분에서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제 미분해봐. 그러면 3ax의 제곱에 플러스 b가 되죠, 그냥. 1 집어넣으면 0이라고 하니까 b가 마이너스 3a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fx 다시 한번 써보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x 플러스 a가 바로 fx구나. 자, 그 다음 뭐 나왔어? 극소값이 마이너스 1에 극소값은 당연히 f의 1을 의미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따라서 f1이 마이너스 2대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돼. 이것이 마이너스 2구나. 따라서 a는 2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지. 안 어렵죠? 근데 이게 4점이야. 그때 극대값을 구하래. 극대값. 어쨌든 fx 구했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게 fx야. 그럼 언제 극대값을 갖냐? 한번 미분해 볼게. 6x의 제곱 마이너스 6. 좋네. 그지? 6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그럼 내가 도함수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주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올라가세요, 내려가세요, 올라가세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언제 극소값이냐면 1에서 극소값 갖는 거지 이게. 그래서 1, 이게 마이너스 2였던 거고 극대는 언제 가죠?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를 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죠? 그럼 6이 되는 6. 그죠? 이렇게. 이게 극대값이 되는 거지. 극대값. 알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답은 6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3차 함수. 우선은 뭘 알아야 되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3차 함수 이렇게 만약에 뭐 x-1, x-2, x-3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냥 이거 정도는.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1,0, 2,0, 3,0을 지나 이렇게 알았지, 그지?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오른쪽 끝이 올라갈 수 있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 끝이 올라가게. 최고 차항에서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 그랬지? 양수일 때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그림.
그 다음에 y는 하고 x-1의 제곱 x-3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제곱이 있잖아, 제곱. 그러니까 1승, 1승, 1승을 하잖아. 그럼 이제 이게 그냥 잘라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자르는 거야. 만나는 점에서 잘라지는 형태. 제곱하고 1승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제곱은 튕기고 접하고, 그 다음에 1승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단호하게 잘라지는 게 1승인 거고, 제곱은 이제 접하는 거지. 접하는데 얘는 튕겨서 접하는 거야. 짝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림이 1, 3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튕겨 오른쪽으로 올라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 알았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y는 그러면 x-1의 세제곱은 어떻게 해요? 이 세제곱은 있잖아. 걸치는 거야. 이건 튕겨. 얘는 걸쳐서 접하는. 튕겨서 접한. 튕접, 걸쳐접. 이렇게. 걸쳐서 접한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그려지냐면 1 해놓고 여기서 걸치듯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면 돼. 아, 3차는 걸치는 거구나. 제곱 1은 뭐야? 튕겨서 접하고 얘는 그냥 지나가는 형태. 이렇게. 이 정도만 우선 그릴 수 있으면 3차 함수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 첫 번째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자, 우선 외울 것만. 자, 우리가 3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그려졌단 말이야. 그려졌어. 자, 위에서 접하는 선을 하나 쫙 그었어. 이렇게. 걷다 이렇게. 그지? 그러면 얘는 사실 여기서 이제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사실 그 제곱. 그지?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x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제곱이 될 건데 요렇게 극대랑 요렇게 선을 비교했을 때 요것의 비율이 결정되어 있어. 비율. 몇 대 몇이냐면 이게 1대 2의 비율이 결정되어 있다.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선을 위에다가 딱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뭐 다르겠어요? 그죠? 내리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2대 1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3차 함수의 강력한 특징이고 이걸로 진짜 문제가 엄청 쉽게 풀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요거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변형시키면 나중에 증명은 나중에 할게. 내가 여기서 접선 하나 걷어. 접선을 이렇게 걷어. 이렇게. 접선 걷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다가 똑같은 접선을 기울기를 똑같이 가져가서 접선을 걷어요. 이렇게. 평행하게 접선을 그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X축이 어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만나는 점에 수선의 반을 내려. 우선 수선의 반을 내리면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 뭐가 있을 것 같아? 요즘 뭐라 그랬어요? 요즘 뭐라 그럴까? 변곡점이 있는 거. 변곡점. 알겠지? 변곡점에 수선의 반을 내려. 이렇게. 그럼 이게 1대 1대 1이 돼. 1대 1대 1. 다시 얘기해서 이 간격이 다 같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접점, 교점, 수선 내리고 변곡점에 수선 내리면 다 간격이 같다는 거야. 이게 3차 함수만의 특징이야. 알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이제 여기 이쪽으로 오면 이 점이 뭘까? 이 점이 뭘까? 이거야. 이 점. 이 점이 뭘까? 몇 대 몇이라 여기가? 2대 1. 그럼 이 점은 여기 전체 2였잖아. 그치? 그잖아. 여기 2잖아. 2. 그치? 거기에 3분의 2잖아. 1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해갖고
2니까 3분의 4네. 3분의 4. 그래서 이건 뭐야? 3분의 이게 뭐야? 7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뭔지 알겠죠? 비율이. 그래서 이제 외우기 편하게 하려면 이 접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대 몇이라는 거야? 접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2대 1이다. 왜? 접할 때는 지수가 2니까. 지수가 2잖아. 제곱이잖아. 그지? 1이잖아. 그지? 그래서 2대 1 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딜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이 되는 요 점을 기준으로 2대 1이라고 보통 아이들이 외운단 말이야. 이거를. 2대 1. 알겠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선을 이렇게 가져가면 여기가 제곱이 되는 거잖아. 접하는 점이 세면 여기가 제곱 형태가 되는 거잖아. 사실상.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 접할 때 여기 있지, 요거. 요 점하고 요 점의 관계가 어떻게 돼, 얘가? 얘도 2대 1이잖아, 이렇게. 접하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대 몇이라고 이게? 2대 1이라고 이렇게. 접하는 걸 기준으로 여기 봐봐. 여기랑 요 점 봐봐. 그 다음 접하는 걸 기준으로 여기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2대 1 비율이. 그치?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응? 알겠죠? 근데 변곡점을 알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변곡점을 알면은. 변곡점 뭐라고 그랬어, 아까? 변곡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난 접점하고, 변곡점하고, 교점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누가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림을 봐봐. 변곡점하고 접점하고 교점 중에 누가 더 가까워? 변곡점하고 접점이 가까워? 변곡점하고 교점이 가까워? 교점은 그냥 지나가는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접점이고 얘들아 이거 교점이라고 할게 그냥. 그러면 변곡점하고 접점이 가깝지? 접점이라고 생각하고 교점이라고 생각해봐. 그잖아. 그러면 이제 접점하고 접점하고 변곡점이 가깝잖아. 그럼 얘가 1대 2란 말이야. 이게 비율이 1대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변곡점 어떻게 구합니까? 변곡점 뭐라고 했어 아까? F'X의 꼭지점에 X 좌표가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거야. 근데 머릿속 상상해봐. 이제 상상해. 여기서 F'의 꼭점의 X 좌표에서의 접선의 길이는 얼마지? 그러니까 F'의 꼭점의 좌표에서의 접선의 길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F'이라고 하면 여기서의 접선의 길이는 얼마야? 0이지, 0. 그럼 이렇게 해도 돼? 이게 2'은 두 번 미분했다는 뜻이 알았지? 이거 모른다고? 이건 프라임, 얘는 2'. 그러니까 미분한 걸 또 미분하면 되는 거야, 2'이라는 거는. 걔가 0이 되는 점, 0이 되는 그때 X 좌표가 바로 꼭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야. 이게 변곡점인 거야. 그래서 변곡점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두 번 미분하면 몇 차씩이 될까? 1차. 얼마나 좋아. 1차 개 좋지, 그지? 두 번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야. 변곡점 찾을 때. 다시 변곡점을 찾을 때는 자기 성향에 맞는 걸 하면 돼. 변곡점을 찾을 때는 프라임을 구해가지고 꼭점의 X좌표를 찾거나 아니면 2'을 해갖고 0이 되는 점을 찾거나. 그지? 그래서 봐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a 분의 b를 외우지 않아도 되는 현상이 원래 일어나. 미분해봐. 그럼 2a의 x 플러스 b죠, 이렇게. 그죠? 그죠? 2차야 왜? 3차 미분하면 왜 이래 너? 3제곱 cx 플러스 이렇게 해볼게. 그럼 얘가 지금 3a 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이게 한 번 미분하면, 그지?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냥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그냥. 6a의 x 플러스 2b 이렇게 해갖고 는 0할 때 그때 x 값을 구한 것이 변곡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원래 이제 fx가 만약 2차식이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변곡점은 없지, 당연히. 변곡점 없는데 미분 한번 해볼게, 이거. 그럼 뭐가 돼? 2a의 x 플러스 b는 이게 되는 거잖아. 이 x 값이 뭐야? 이게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여기서 나온 거야, 원래. 그냥 미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한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은 거야. 꼭점 x좌표가 원래가. 근데 우리는 이제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곡점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고? 그냥 한 번 미분하고 또 한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은 변곡점이다 라고 하면 돼. 알겠죠? 이거 변곡점 외우는 사람도 있어, 고3 애들은.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b를 외웠으니까 마이너스 뭐가 될까 이게? 넘겨봐 그냥 머릿속으로. 마이너스 3a분의 b니까 외우기 편하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를 외운 사람이 마이너스 3a분의 b를 외우기 편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풀고 싶잖아 항상 마인드가. 이걸 외우는 사람도 많다고. 이게 변곡점의 좌표라고. 3차 방정식에서 3차 함수에서의 변곡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3a분의 b라고 외우는 사람도 많아 되게.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a분의 b다 라고 외우는 경우도 많다. 근데 어쨌든 간에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바로 변곡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라고 알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지? 이게 3차 함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고 이 비율 관계는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거야. 알았지? 수험생이라면 무조건 외우고 있다. 비율 관계.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걸 하면서 계속 비율 관계를 얘기할 거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세 번째. 자, 이 변곡점이라는 점이 딱 있다. 이 변곡점 이렇게. 선을 쫙 긋잖아? 같아. 변곡점을 기준으로 선을 아무렇게 그어도 간격은 같은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곡점을 그어도. 알았지? 내가 변곡점을 기준으로 선을 걷어 그냥 같다고 그냥.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 변곡점은 어디서 나와? 변곡점 어디서 나와? 변곡점 어디서 나오냐고? 도함수한테 나오잖아. 도함수가 최고야 원래. 도함수가 모든 걸 해결하는 거야. 도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러면 너네 이걸 가지고 이제 뭘 그리겠어? 이렇게 갖고 2차, 3차 함수를 그리겠죠. 이렇게. 여기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야. 사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려와. 변곡점 내려오고 선을 연결해봐.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위로 다시 올라간다 생각해봐. 이렇게. 이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도함수가 어떻게 돼? 위에 있는 도함수가 이 축에 대한 대칭이 되겠지. 이 축에 대한 대칭이 된다는 거지. 이게. 알겠어요? 위에 도함수가 이 축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내가 선을 그었을 때 선을 요 점하고 요 점 이렇게 근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거 대칭적이니까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같잖아. 그지? 그럼 여기 내려와도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같겠지. 이렇게. 그럼 이 간격도 같겠지. 이렇게. 그지? 그냥 변곡점에 선을 긋잖아? 다 같은 거야. 그냥. 중점이야. 모든 점이 중점. 그럼 이걸 가지고 모두 알 수 있겠어. 이 점에서의 프라임의 y좌표와 이 점에서의 프라임의 y좌표가 같으니까 뭐가 같다는 소리야? 그런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언급할 거니까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 까먹어도 돼. 나중에 하면서 계속 언급할 거야. 그러니까 변곡점을 지나는 선을 그으면 중점이고 변곡점은 그 두 점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같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 넓이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렇게. 다시 변곡점에서 선을 그으면 만나는 그 두 점이 생기는데 그 두 점의 중점이 변곡점이고 만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그지? 근데 심지어는 이 넓이도 같고 당연한 얘기죠. 느낌상. 그죠? 그걸 하는 거야. 지금 변곡점의 특징이야 이게. 그지? 너 변곡점이구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변곡점이. 그림으로써 머릿속으로 정리할 생각하면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뭘 이제 인지할 수 있냐면 3차 함수는 네모 대칭 함수다. 무슨 대칭 함수냐면 점 대칭 함수. 점 대칭 함수다. 3차 함수. 무슨 점 대칭 함수일까? 이게 변곡점인 거야. 3차 함수는 점 대칭 함수인데 그게 변곡점에 대한 점 대칭 함수인 거야. 생각을 해봐. 점 대칭이 뭐였어 우리? 그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켰을 때 겹쳐지는 게 변곡점이었거든. 그지? 그럼 잘 보면 3차 함수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이 변곡점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다 선을 그으면은
중점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게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면 이 넓이 줘서 같다고 그랬지. 이렇게 이 접선을 그으면 접선도 평행하다고 그랬지.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렇게. 자, 이제 어떤 느낌이냐. 요걸 잘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180도 회전시켜. 그러면 요 선이 일로 오고 180도 회전시키는 거니까 직선의 기울기 똑같은 것이 일로 와서 일로 들어가서 딱 겹쳐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딱 잘라. 180도 회전시켜. 180도. 그럼 요걸 붙인 상태에서 180도 회전시킬 거 아니야. 이렇게 회전될 거 아니야. 이렇게 놓고 180도 이렇게 회전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요 선이 일로 오는 거야. 이 선은 얘랑 겹쳐주고 이 흰색은 얘랑 겹쳐주고. 이게 3차 함수의 특징인 거야. 알았지? 그지? 자, 그러면 내가 fx가 저번에 한번 했는데 이 기함수야. fx 기함수. 기함수 어디 대칭이야? 0,0 점대칭이지, 그지? 0,0 점대칭. 이 0,0이 이제 뭐로 느껴져? 3차 함수에서 이게? 3차라면 f가 만약에 3차야.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라는 뜻이지? 그럼 원점이 뭐야, 이게? 이게 변곡점인 거지. 이게 변곡점인 거야. 그럼 내가 함수를 그리잖아? 이 변곡점 좌표가 뭐라고 이게? 0,0이라고 이게, 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때 내가 이걸 기준으로 얘들아 이렇게 선을 하나 걷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x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x라고 생각했을 때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게 요 점이 올라가고 요 점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연결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중점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알았지? 문제를 풀면서 계속 설명할 거니까 이해만 해. 지금은 이게 마이너스 x가 되고 얘 x가 되겠지. 그지?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로 표현하냐면 f의 마이너스 x가 되고 요 점은 f의 x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뭐야? 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f 마이너스 x와 fx의 중점 2분의 1 때린 것이 이게 0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게 이제 기함수인 거야. 이렇게. 얘가 fx 넘어가면 마이너스 fx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3차 함수가 기함수다 그랬을 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fx를 홀수 차수만의 조합으로 만들고 시작하라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우선 한번 적어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면 만약 변곡점의 좌표가 변곡점의 좌표라는 건 점대칭 함수라는 거죠. 이거 변곡점의 좌표가 만약에 0, 만약에 베타였다. 그럼 그 식을 어떻게 설정할까? 0,0이면 이렇게 설정하는 거잖아. 0, 베타면 어떻게 설정하면 되지? 0,0이면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근데 변곡점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0,0 점대칭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의 표현. 그지? 근데 만약에 0, 베타 점대칭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0 점대칭이 n데 0, 베타 대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지? y축으로 베타 맞고 올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3차 함수는 우리가 2차 함수도 그렇잖아. 2차 함수도 최고차의 개수만 같으면 평행이동시켜서 겹칠 수 있지. 모든 3차 함수도 3차항의 개수만 같으면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변곡점의 좌표가 0, 베타라고 하면 그 엄마는 항상 0,0이야. 엄마에서 다 탄생하는 거야. 엄마에서. 알았지? 변곡점의 좌표가 0,0인 애로 다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라고. 엄마. 엄마. 그럼 이제 뭐야? 0, 베타니까 저거 엄마니까 엄마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0, 베타 점대칭 함수를 만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너네가 이걸 보고선 뭘로 했을까? 이걸 보고선 이 새끼 봐라 이거. 이거 원점 대칭 0,0 점대칭인데 플러스 베타 했네. 0, 베타 점대칭이라고 가르쳐주는 거구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냥 하나 써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0,0 점대칭인 거야. 이렇게 하면 0,0 변곡점 좌표 0,0 미분 안 해봐도.
이거 어디 대칭이라 이거는 0, 마이너스 1 대칭이라고 적을 줄 알면 된다고 이렇게. 0, 마이너스 1 점대칭이라 했을 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되고 식을 봤을 때 얘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언제만? 기함수적인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그럼 알파, 베타 점대칭이다. 그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어? 얘를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시킨 걸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때 평행이동은 우리 중학교 때부터 원래 배웠어 이거. x-알파 집어넣고 y 대신에 y-베타를 집어넣어서 평행이동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거는 fx는 얘 평행이동 시켰다고 생각해봐. 그냥 저거를 머릿속으로. 그러면 a의 x-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알파하고 플러스 베타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야. 그지? 이놈이 미친 듯이 전개해서 만든 게 얘랑 다른 함수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우리한테. 알겠지? 이거 있잖아. 우리가 그냥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랑 y는 2x의 제곱 이거랑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잖아. 그지? 그잖아.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지. 얘. 왜냐면 이 결정하는 형태의 결정은 x제곱에 있는 개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3차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야. 3차도 똑같은 a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함수를 다 평행이동을 시켜서 얘랑 겹치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엄마는 누구라고? 엄마는 기함수가 엄마인 거야. 3차 함수의 엄마는 누구라고? 기함수. 엄마에서 다 평행이동 시켜서 다 만들어낸 함수가 그 자식들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지. 봐봐 이제. 자, 이걸 한번 해석할 수 있는지 볼게. 지금 방금 했던 거. 이렇게 있어. 얘는 뭘 얘기할까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이게? 병점이 뭐냐고. 그러니까 병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는. 몇 컴마 2야? 0,2다. 0,2. 만약에 내가 0이라고 하잖아? 이게 뭐야? 0,0. 이게 기함수라는 사실 따지고 보면 0,0. 0,0. 그러니까 어떤 거에 모태를 두고 있냐면 봐봐. 이거 한번 볼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3차 함수가 그려졌어. 이 점의 좌표가 변곡점이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선을 아무렇게나 거도 얘는 중점이 된다고 했지. 그치? 이렇게. 이게 이제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문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제.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원 내려가지고 여기에 간격을 x라고 놓고 여기에 간격을 x라고 놓자, 이렇게.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x가 되고 요 점의 좌표가 알파 플러스 x가 되는 거야. 그치? 이 그림을 아까처럼 수식으로 만들려고 우리 중점 공식 있잖아, 중점. 요점의 y좌표는 뭐예요? f의 알파 플러스 x예요. 요점의 y좌표는 뭐예요? f의 알파 마이너스 x예요. 그럼 이 y좌표랑 이 y좌표 중점이 베타겠네요? 그거야.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중점. 여태까지 중점 배웠는데. 그러면 f의 알파 마이너스 x 플러스 f의 알파 플러스 x의 중점이 베타요를 구찮잖아, 이거를.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수학자들이 이렇게 친절하지 않단 말이야. 친절하지 않은 애들이 많아. 그럼 이걸 좀 변형한단 말이야, 이 새끼들이. 어떻게 변형하냐? 알파 마이너스 x를 대문자 x로 치환을 해.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f의 x 플러스 f의 뭐가 되겠어? 스몰 x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대문자 x를 집어넣으니까 2알파 마이너스 x 이렇게 이 베타 이렇게. 이걸 더 좋아해. 이 표현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슬쩍 바꾸는 거지. 어떻게 슬쩍 바꿔? 이렇게 슬쩍 바꾸면 이거는 f는 알파, 베타 대칭이다. 이렇게 외우고 나는 거지. 이렇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저거를. 외우는 방법은 가로 안에 있는 거 더해서 2분의 1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니까 f는 괄호 안에 있는 괄호 안에 합에 2분의 1, 우변에
2분의 1에 대한 점대칭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빨리 알기 위해서. 알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F가 만약에 3차입니다. 근데 F에 X 플러스 F에 8 마이너스 X가 만약에 4래. 아, 변곡점이 뭐라고 가르쳐 준가 우리한테? 그냥 가운데 더해서 2분의 1 하면 돼. 그냥 기계적으로. 아, 왜요 선생님? 아, 다 설명했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공부할 때나 하는 거지. 실제로 할 때는 빨리 반응해야 된단 말이야. 공부는 저렇게 하면 돼. 그냥. 그럼 뭐야? 더해서 2분의 1 하니까 뭐야? 4, 우변 2분의 1. 2. 변곡점이 이렇구나. 그럼 난 이걸 가지고 함수를 설정하면 되지. fx는 a의 x-4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4 플러스 2. 엄마 누구라고 엄마? 엄마 기함수라고 엄마. 엄마 기함수 머릿속에 넣고 ax 세제곱 플러스 bx를 머릿속에 넣고 엄마를 평행시키면 되는 거야. 어디로?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2만큼.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무렇게나? 얘는 어디 점대칭이야? 그죠? 더하라고. 가로 안에 더해서 2분의 1 하라고. 1, 뭐야? 4. 변곡점 1,4야. 엄마 기함수라고, 엄마 기함수.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야 돼? ax 세제곱 플러스 bx를 생각하는 거야. 엄마. 그 엄마를 평행을 시켜. 그럼 어떻게 돼? fx는 원래 ax 세제곱이거든. 그지? 근데 빼기 1. 그죠? 이렇게. 플러스 b x-1 플러스 4. 이렇게 하면은 평행이동 된 거라고. 이해되죠? 그죠? 평행이동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을 시키면 x 대신에 x-4를 1을 집어넣고 y 대신에 y-4를 집어넣는 행동을 하는 것이 평행이동이다. 알겠지? 그지? 오케이. 자, 잠깐 정리하면 3차 함수에서는 선을 그려고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요거 극대든 극소든 여기에 비율이 몇 대 몇이라 여기서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지. 그지? 자, 다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기준으로 해서 몇 대 몇이다 얘가? 2대 1이다. 접하는 경우는 제곱, 지나가면 1.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1번 제일 중요한 거였고, 두 번째는 내가 딱 선을 그었을 때 쫙쫙 그렸어. 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선을 쫙 연결하고 쫙 연결하고 쫙 연결하고 쫙 연결했는데 여기 누가 있다? 변곡점이 있다. 싹 연결하면 이 간격, 이 간격, 이 간격, 이 간격이 같다는 거. 그치? 요거 배웠고,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딱 그려졌을 때, 이렇게 그려졌을 때, 선을 딱 긋잖아. 이렇게 선을 딱 걷을 때, 요거 수선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딱 내린 다음에 변곡점 딱 내리면, 여기 몇 대 몇이라 여기가? 접하는 걸 기준으로 변곡점이죠. 변곡점. 그치?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았지? 요거 배웠잖아. 그치? 응. 됐죠? 그죠? 그럼 변곡점의 좌표가 0,0일 때 어떻게 설정한다고? 엄마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이게 엄마라고. 알파, 베타가 변곡점의 좌표면 뭐라고? 엄마를 평행이동 시키니까 x 대신에 x-알파 집어넣고 뒤에 그냥 플러스 베타만 더해주면 된다고. 그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에 했던 거?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더해서 x가 사라지는 거야. 더한 게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그럼 더해서 2분의 1이 항상 일정하겠지. x가 안 사라지면 안 돼. 무조건 사라져야 돼. 안 사라지면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래서 더해서 2분의 1 하면 알파, 2분의 1 하니까 알파, 베타 점대칭이다. 근데 여기서도 가운데 있는 거 얘랑 더하면 x가 사라지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의 합의 2분의 1 한 거, 우변의 2분의 1 한 거. 그거에 대한 점대칭이라는 거야. 그래서 각각 이렇게 돼 있으면 너네가 함수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 자, 이거 어디 점대칭이야? 이거 어디 점대칭이냐고, 이거. 변곡점이 뭐야, 변곡점이? 0,0이잖아. 기함수니까. 기함수 공통수학 2에서 나올 거야. 뒤에 함수 파트에 나와.
이게 0,0 점대칭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 변곡점 여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를 봐, 이제. A에서 접선을 걷대. A의 X점의 좌표가 뭐야, 지금? A의 X점의 좌표가 1이란 말이야, 1. 그러면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변곡점을 기준으로 접점이 있으면 접점하고 변곡점하고 교점이 있다면 비율이 몇 대 몇이 X좌표가 1대2라는 걸 알잖아, 그지? 맞아? 그럼 여기 때는 내려, 이렇게. 내려, 이렇게. 갖다 거, 이렇게. 여기가 1이잖아. 여기 2잖아. 그러면 1대2니까. 요 점의 좌표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접선 나왔잖아. 그지? 만나는 점 나왔잖아. 그 길이를 구할 건데,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요 1, 얘는 1, 마이너스 4고, 얘는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이니까 2잖아. 2,2.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지, 그냥. 그지? 그잖아. 그렇게 푼다고. 어? B좌표 바로 어떻게 거주는 어? B좌표를 바로 어떻게 거주? 지금 그걸 계속 이걸 했는데, 뭐, 1대2, 1대2. 변곡점을 기준으로 접점 1대2. 써, 이 새끼야, 써. 호연이 써, 빨리. 거짓말하고. 아니, 성인이 때리면 좀 그런, 아니, 좀 녹화되면 안 돼. 응? 0,2지. 변곡점이 0, 이거 이제 구하기 쉽게 준 거잖아, 사실은. 그지? 왜냐면 샥 가리면은 원점 대칭 0,0인데 플러스 2니까 0,2였던 거야. 이게 변곡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이게. 그치? 그러면 사실상 X축 딱 만들면 이게 몇 대 몇이라고 이게?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면 몇 대 몇이라고 이게 사실 이게? 1대2라고 항상 1대2. 얘가 1대2니까 얘도 1대2겠지, 똑같이. 그거라고 그냥 성질을 물어보는 거라고 사실은. 알겠지? 4차 함수. 자, 4차 함수를 만나고 싶어. 그럼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돼? 3차 함수를 통해서 만난다. 그치? 4차 함수는 이제 프라임 요 f 프라임 x가 이제 3차야, 3차. 3차 함수 우리 지금 개형을 알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요렇게 여기 간격 같을 때 요거 간격이 요렇게 이쪽으로 좀 더 커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4차 함수를 제대로 안 배웠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정도 그림만 딱 해갖고 증가 감소만 알면 4차 함수의 개형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사실. 도함수가 저럴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돼. F가 이제 4차야.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내려오세요. 똑같잖아. 내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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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가래 올라가래 지금 여기는 내려가래잖아. 그치? 내려가면 돼, 알았지? 내려가. 근데 이게 봐, 내려갔어. 내가 이렇게 해서 꺾어져서 올라갈 거거든. 이제 올라갔어. 이렇게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이 간격이 같잖아. 그럼 얘는 대칭적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봐봐. 얘가 점이 만약에 알파면 여기 베타면 얘들아 여기 뭘까 도대체? 그러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왜요, 선생님? 프라임이 알려주고 있다. 프라임이 알려준다. 프라임. 얘가 알파, 베타. 중점이라고 써 있잖아, 그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그럼 얘가 변곡점의 좌표가 x축 위에 있는 꼴이 되는 거지. 변곡점의 좌표가.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W자 모양이, 그렇지? 그런 함수가 그려지는데 얘가 4차 함수의 메인이야, 메인. 알겠지? 이제 다 메인인데 아무튼 선두주자야 이제 제가. 그럼 얘가 어떻게 그려질지도 느낌이 오지 않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내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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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게요. 올라갈게요.
요만큼 올라왔어요, 나. 이거 이제 좀 간격이 넓네. 어떻게 내려갈 것 같아? 심하게 밑으로 엄청 내려가겠지, 그지? 느낌상 그러겠지? 이 간격이 넓잖아, 이게.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얘보다 더 많이 내려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지?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잘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요. 아, 나요? 내려갈게요, 우선. 얘 봐라. 이게 더 높은데? 이게 더, 얘보다 큰데? 간격이 더 넓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너는 뭐니? 짧게 내려가, 짧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걸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미분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끝내고, 나중에 적분해서 증명하게 돼, 적분해서. 이 정도만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잘 그리는 거 알았지? 멍청한 고3 애들 중에서는 이게 왜 밑으로 더 내려가는지를 구분 안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 일일이 구해서 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도함수를 알았을 때 간격이 넓은 쪽이 더 많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런 높이 차가 여기서 여기 높이 차랑 비교했을 때 이게 짧을수록 얘가 짧아지는 거야. 얘가 넓을수록 위로 올라가는 간격도 넓어지는 거야. 근데 뭐 그거보다도 그냥 이렇게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얘.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자,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에서 내려오는 거야. 내려가래. 내려갔어. 나 올라가고 싶은데 다시 내려가래.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걸친다는 거죠. 여기가. 얘 걸치는 거야. 그 다음 이쪽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해갖고 얘는 내려가죠? 올라가래 이제. 올라갔어. 근데 만났는데 걸쳐서 다시 올라가네. 이런 느낌. 이렇게. 요것만 이제 제대로 알고 있으면 4차 함수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시작. 그리고 유제 3번에 있는 그림이, 그죠? 이런 그림인 거지. 이 애들의 그림이 나온 거지. 이게 4차 함수야. 4차 함수. 4차 함수는 뭐 엄청난 게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적분까지 가야 또 엄청난 게 생기는 건데, 여기 봐봐. 자. 얘들아, 여기 비율이 몇 대 몇일까, 이게? 여기랑 여기의 차이, 이것 대 이거가 몇 대 몇일까? 우선 요거. 몇 대 몇일 것 같냐, 이거지, 그지? 3대 1. 얘가 몇 차야, 여기가? 여기가 3차, 3차. 걸치는 거 3차라지, 걸치는 거 3차. 그지? 요게 만약에 알파고 요게 만약에 베타잖아? 이게 x축이잖아? 그럼 이 fx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fx 함수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1승, x 마이너스 베타의 3승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외울 때 3차면 여길 기준으로 극소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대 1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아까 2차, 3차 함수에서는 내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여기 베타잖아? 이렇게.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돼? fx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제곱이잖아. 제곱 1승이잖아. 여기부터 극소값까지 여기 몇 대 몇이야? 2대 1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외울 때.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 알았지? 여기는 걸치니까 3차고, 그치? 극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3대 1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렇게. 외우면 편하니까. 왜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이거 미분하면 바로 증명은 끝나. 이거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으면 얘 나오고 얘 나오거든. 0 되는 점. 얘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은 것이 바로 여기가 3대 1로 내분한 점 2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냥 증명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은 거야. 그냥 증명은. 얘도 선생님 증명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으면은 이쪽에 하나 나오고 이쪽에 하나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얘가 2대 1 내분점이 되는 거야. 얘가. 알겠지? 응?
4차 함수는 저게 전부야 사실. 나머지는 나중에 배워도 되니까. 자 봐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가 지금 알파고 여기 베타면 얘가 뭐라고? 이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 지금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뭐야? 지금 방금 했던 거 다시 쓰면 여기 걸쳤어. 이렇게 걸쳐서 갔어. 여기랑 여기의 간격이 몇 대 몇이라 이게? 3대 1. 요걸 우선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차함수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차함수. 이거 차함수는 2차 함수 할 때도 나오고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막 배웠단 말이야. 차함수가. 그러면 이제 봐봐. 내가 만약에 y는 c야.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여기가 만약에 베타야. fx야. 그럼 fx 어떻게 설정하면 되지 이거를? 이 경우? fx랑 cy의 교점을 따지면은 fx equal c 이거의 x값은 뭐야? 근 x는 뭐냐고? 알파와 베타인데 이 알파가 중근이지 중근. 중근인데 여기 이중근이란 말이야. 그냥 제곱이란 말이야. 제곱. 그지? 그럼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겠어? fx-c는 a의 x-알파의 제곱 x-베타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지. 이게 차함수야. 근데 이게 뭐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2차 함수에서 저렇게 했었어. 2차 함수 할 때도 사실은. 그지? 그래서 결국 얘는 fx는 a의 x-알파의 제곱에 x-베타 플러스 c. 자, 생명과도 같은 거야. 수능에서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거야. 차함수 표현은. 물론 이걸 몰라서 틀리지 않습니다. 모르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첫 번째 이런 거. 두 번째. 자, 얘를 끼우려. 끼우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돼. 요게 지금 알파야. 이게 만약에 베타야. 요게 y는 fx고 요게 y는 gx야. 직선이.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얘? fx equal gx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지? 그럼 알파는 중근, 알파 베타라며 사실 근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도 fx 마이너스 gx는 a의 x-알파의 제곱 x-베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고 바로. 할 수 있잖아. 그지? 2차도 똑같고 3차도 똑같고 그럼 4차는 다르냐? 4차 똑같지? 만약 어떤 함수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일단 알파 베타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겠지. 중근. 그러면 fx 마이너스 gx는 a의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으로 하면 되겠지 그냥. 만나는 점이 중근인 거야 그냥 저렇게. a는 음수야 그죠? a는 음수 그지? 4차 함수가 오른쪽 끝이 내려가면 음수인 거야. 어렵지 않잖아 그지? 또 마지막 4차 이렇게. 이 y는 gx, y는 fx. 얘도 중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3중근이라고 얘기해. 3중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근은 2중근이야. 그치? 2중근인데 2라는 걸 안 쓰는 것 뿐이야. 그치? 근데 3개부터는 3개 겹쳐, 베타가 겹쳐졌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3중근이라고 얘기를 해, 보통. 그럼 나 어떻게 하겠어, 이거? 얼마나 쉬워. 이거 진짜 내가 나중에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매년 수능에서 표현하는 게 나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걸 안다고 맞추진 않지만 모르면 틀려. 알았지? 모르면 100%.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서 또 A에 x-알파의 1승에 x-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구한 거야. 알겠죠? 이거 쓰세요. 그게 보인대잖아. 그래서 여기서 hx를 내가 안 그래도 이 hx를 잡으려고 했어. fx-gx 설정하려고 했어 원래. 자 그럼 봐봐. 이 2에서 접하고 4에서 접하기 때문에 제곱이야. 그래서 x-2의 제곱에 x-4의 제곱을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가 됐죠? 근데 최고차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1이겠지. 이렇게. 근데 hx 극대값을 구하래. 봐봐. hx 함수 어떻게 그려 이제? 다시 오면 2, 4에서 접하는 함수.
요 점의 x좌표 뭘까요? 요번 x좌표. 요 점의 x좌표. 아, 그 3. 그래, 3. 역시. 혁재 역시 대단해. 이분이 알고 있어요. 요게 극대값이야, 요게. 극대값. 3 대입하면 돼, 그지? 1 곱하기 1. 이렇게 돼. 1. 극대값 1 이렇게 하면 돼. 그지? 하나 안 어렵지? 이렇게 하고서 4점 주는 거야. 쉬운 걸로 해서. 학교 시험에서 주고. 뭐 설명을 엄청 길게 했는데 그냥 문제는 이렇게 그냥 풀리는 거지. 설명이 긴 거지. 자, 유제 4번. 자, 이것이 x는 a와 b에서 극대래 극대. 3차 함수인데. 근데 이놈이 극대가 뭐래? 같대. 근데 fa랑 fb랑 같대. 이게 뭐야 이거? 3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씌웠어. 생각을 해. 3차 함수에 절대값 씌웠다고 3차 함수인데. 그럼 3차 함수 중에서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 씌웠다는 건 이렇게 극대가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랬으면은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해? 절대값 씌우면 극대가 하나밖에 없지 이 경우는. 극대가 생기려면은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다? 두 개 생기려면 세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뒤집어 올렸을 때 극대값이 서로 같다는 거잖아. 그럼 원래 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 이거지. 이렇게 생기는데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그냥 뒤집어 올렸을 때 함수가 같아지려면 그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렇게. 이 뒤집어 올려야 되니까. 그럼 이 새끼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게 변곡점인데 이거 그지? 변곡점에 무슨 좌표가 0인 거야? y좌표가 0이구나. 변곡점에 y좌표가 0이다. 그걸 알아낸 거야. 이것을 뭐라고? 변곡점에 y좌표가 뭐라고? 0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변곡점에 y좌표 0이다. 변곡점 어떻게 구해? 두 가지로 구하실 때 이제 한 번 미분한 것에 꼭점의 x좌표 구해야 되고 두 번 미분해서 0돼. 마이너스 3에 대단한데? 마이너스 3a분의 b해도 되고. 야, 뭐야? 그거 어떻게 외웠어? 오, 당황스러운데? 그 혁재처럼 변곡점 x좌표를 외웠다면 근데 어차피 그걸 대입해서 0이 되는 거야. 그지? 변곡점 x좌표를 외웠다면 마이너스 3a분의 b. 그럼 바로 이제 마이너스 1을 알 수도 있고. 그지? 선생님, 전 싫어요. 혁재가 싫어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얘 미분하고 또 미분한 거니까 6x 플러스 6. 이게 언제 0이 되냐 이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변곡점에 x좌표, y좌표가 0이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p가 이게 0이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그때 p의 값을 구하라. p가 마이너스 2가 아닌데? p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왜 보는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거? 아이씨. 호연 때문에 아주 1. 호연이 그래서 p가 2네 이렇게. 그죠? 호연아 이씨. 저 새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지? 이게 사실 어렵진 않잖아. 근데 이게 나와 이런 게 시험에. 수능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치? 나온다니까. 그래서 재밌다고 하는 거야. 처음에 배울 때 개념 어려운데 이제 문제 풀면서 이게 스무스하게 막 들어가거든. 개념들이 재밌게. 그치? 그러니까 공통수학 2 1보다는 더 재밌어 사실. 자, 지금 30분이니까 40분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